이번 시간에는 KEC에 의한 절연저항 측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절연저항 측정 시 유의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이때 유의사항은 크게 세 가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우선 첫 번째는 시험 전압의 결정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저압 전기 설비를 측정할 때는 DC 500V 절연저항기를 활용해 줘야 되고요. 고압이나 특고압 전기 설비를 측정할 때는 DC 1000V를 활용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절연저항기를 보시다 보면 전압을 선택할 수 있는 레인지가 있는데요. 이때 전압에 대한 크기를 보시게 되면 가장 작은 전압부터 50V, 그리고 그 위에가 제가 지난 시간에 여기가 잘 안 보여가 잘못 말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150V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강의 끝나고 확인해 보니까 125V였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레벨이 250V가 되고요. 다음에는 500V, 그 다음에는 1000V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법규에 의해서 측정할 수 있는 시험 전압은 이 500V와 1000V가 되고요. 여기 아래에 있는 세 개의 전압은 법규에 의한 시험 전압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런 낮은 전압에 대한 시험 전압이 있는 거는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전자기판이 꼭 110V나 220V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죠. 뭐 24V라든가 12V 이런 기판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약정 기판에다가 500이나 1000V를 인가하게 되면 기판이 소손될 우려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법규적으로 우리가 정의가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은 기판 자체를 검사하기 위한 시험 전압으로 이 세 개의 전압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유의할 거는 반드시 정전 작업을 실시해라. 여기에는 절연저항계는 우리가 직류 전압 발생 장치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는 교류 전압이 인가된 상태에서 시험 전압을 가압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차단기를 개방시킨 상태에서 정전 상태에서 L단자를 차단기 2차 측 상도체나 중성선 도체 둘 중에 한 개소에다 찍어주고요. 그리고 2단자는 우리가 여기 분전반에 있는 접지단자대에다가 우리가 연결을 시켜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정전 작업을 해줘야지만 측정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PCB. 기판 속에 들어가 있는 MOV 소자 특성을 파악해라. 자, 그래서 MOV라는 거는 MOV는 메탈 옥사이드 바리스터라는 소자예요. 여기서 바리스터라는 거는 베리어블 레지스터를 혼용시키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직역하게 되면 가변 저항이 되는 거죠. 해서 이런 가변 저항은 평상시에 저항이 무한대였다가 외부로부터 매우 높은 전압이 갑자기 인가가 되면 자, 기판이 소손되겠죠. 그래서 기판을 보호하고자 저항값이 낮아지는 소자 특성이에요. 자, 다시 말해 평상시엔 저항이 무한대였다가 매우 높은 전압이 인가가 되면 저항을 낮춰줘가지고 저항이 낮아져서 높은 전압에 대해서 대지 쪽으로 이렇게 방전시키게 되는 소정의 저압용 피레기로서에 대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부로부터 침투가 되는 매우 높은 전압을 뭐라고 하냐면 서지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서지. 자, 우리나라 말로 직역하면 이상 전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지에 대한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뇌서지가 있어요. 뭐 뇌서지는 뭐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뭐 내격작용에 의해서 그 에너지가 유입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개폐서지가 있습니다. 자, 개폐서지 같은 경우는 여기는 스위치를 계속해서 똑딱똑딱 켰다 껐다 하게 되면 전류에 대한 변화율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전류가 들어갔다 끊겼다 들어갔다 끊겼다 하게 되면 패러데이 전자 유도 법칙에 의해서 유도 기전력이 만들어집니다. 자, 전류의 변화율, 다시 말해 dT분의 di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는 유도 기전력, 내가 원치 않은 이상 전압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압을 우리가 개폐서지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개폐서지에 의해서
PCB 기판이 소손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전원 첫 단에다가 반드시 MOV를 설치해줘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MOV에 대한 동작 특성은 여기에 인쇄가 되어 있는데 자, 이와 같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14D 471이라고요. 자, 그러면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 자, 우선 D는 디스크에 대한 크기예요. 원에 대한 직경이요. 그래서 14D다 라고 하게 되면 원의 직경은 자, 이 원의 직경은 14mm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뒤에 있는 471이라는 거는 우선 10의 자리와 100의 자리는 상수를 나타내고요. 상수를 나타내고 1의 자리는 10의 지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전제품으로 사용하는 제품 중에는 뭐 681 타입도 사용하고요. 471 타입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270 타입도 활용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숫자들의 의미는 뭐냐? 자, 우선 471은 MOV의 동작 전압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평상시엔 저항이 무한대여서 끊어진 상태였다가 자, 이렇게요. 평상시에는 저항이 무한대가 되니까 이 사이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 끊어진 상태가 되죠. 근데 외부로부터 매우 높은 전압이 들어오게 되면 MOV가 동작하는 거예요. 동작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저항이 낮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저항이 낮아진 것만큼 외부로부터 들어온 서지가 이렇게 보호도체 쪽으로 방전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말하는 동작 전압이 471이면 47 곱하기 10의 1승이 돼서 470V가 되고요. 270 타입이 되게 되면 27 곱하기 10의 0승, 지수의 0승 1이죠. 그래서 27V가 됩니다. 자, 그러면 681은 몇 볼트예요? 681은 680V가 동작 전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 PCB 기판 전원 첫 단에 이렇게 MOV가 이렇게 설치가 된 거를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웬만한 기판엔 다 달려져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 생산하는 업체에 따라서 뭐 노랑 색깔, 초록 색깔, 갈 색깔, 하늘 색깔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절연 저항계를 이용해서 이 MOV가 가지고 있는 저항값, 내부 저항을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시험에 썼을 때 타입은 우리가 14D 471을 가지고 시험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250V 절연 저항계를 이용해 측정을 해봤더니 자, 요거는 뭐 장비에 대한 스펙이니까 여러분들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250V를 가지고 실험했더니 무한대 저항이 나오는 거예요. 무한대 저항. 무한대 저항이란 말은 뭡니까? 이 사이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저항은 누설 전류나 지락 전류 분의 시험 전압 250V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 경우에 우리가 전류가 흐르지 않았기 때문에 저항은 무한대 저항값이 측정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픈 로드다 이런 얘기죠. 자, 근데요 500V를 인가 한번 해볼게요. 500V를 인가하게 되면 자, 471은 동작 전압이 470V 레벨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500V 인가하게 되면 MOV가 동작한다 이런 얘기예요. 해서 MOV가 동작하면 소정의 전류가 흘러가지겠죠. 전류가 존재하는 것만큼 자, 다시 자, 500V를 시험하게 되면 이때 누설 전류가 만들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절연 저항이 어느 정도는 측정되게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500V 절연 저항에 대해선 0.46메가옴이 측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 말에 미리암페어에 대한 전류가 흘러가진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14D 471 타입의 MOV가 접속된 상태에서 우리가 DC 500V에 대한 절연 저항을 측정하게 되면 자, 이때 장비를 보시다 보면 고장점이 없어요. 다시 말해 여기에는 절연 저항값이 얼마다? 절연은 무한대 저항을 나타낸다. 자, 누설 전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와 같이 500V 절연 저항을 측정하게 되면 시험 전압이 이렇게 들어와서 MOV가 바로 동작해버리겠죠? 동작 전압이 470V 레벨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MOV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전류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측정하고 싶었던 거는 이 장비에 있는 절연 저항값을 측정하고 싶었는데 실제 여기에 측정됐던 내역은 뭐예요? 장비의 절연 저항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MOV가 가지고 있는 내부 저항. 아까 얼마였습니까? 내부 저항 0.46 메가옴이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관리자들에게 있어서 측정을 해봤더니 절연 저항이 나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거 누전인가? 해가지고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요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MOV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이렇게 471 타입의 MOV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500볼트를 쏘면 안 돼요. 무조건 몇 볼트를 쏴야 되냐? 250볼트를 쏴야 돼요. 그래야지만 장비 절연 상태를 측정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죠?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사용전압이 150V 이하일 경우에는 법규적으로 절연 저항값을 0.1 메가옴 이상으로 관리해 줘야 되고 사용전압이 150V를 초과하고 300V 미만이 되게 되면은 0.2 메가옴 이상이 돼야 된다. 다시 말해 우리 사용전압 R상하고 N상 이 전압이 220V였다라고 하게 되면 측정에서 나오는 절연 저항값이 0.2 메가옴 이상이 돼야 돼요. 자, 근데 이 기준은 시험 전압이 몇 볼트였다? DC 500볼트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절연체의 절연 저항값은 우리가 선형 소자가 아니라 비선형 소자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인가된 전압의 크기에 따라서 저항값이 다르게 측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법규에 의해서 이 법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선 반드시 시험 전압을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250V라는 거는 법을 위배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KEC를 도입하면서 이 규정이 바뀌게 됩니다. 자, 이렇게요. 2021년 1월 1일자부터 적용을 하셔야 돼요. 신축 건물에 대해서 적용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조합, 엑스트라 로우 볼테이지, ELV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조합이라는 거는 변압기 2차 측의 전압이 교류 50V, 직류 120V 이하의 밴드 1을 말하게 되는 거고 이때 SELV는 비접지에 대한 회로를 말하고 PELV는 접지식 회로를 말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류 50V라든가 직류 120V 자, 이런 전압을 사용하는 개소가 어디가 있겠어요? 일반적으로 PCB 기판 사용하는 전자기판들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전자기판에 대한 부하들을 우리가 특별조합 회로다, ELV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계통 자체가 비접지면은 세이프티 해서 SELV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접지식 회로가 되는 프로텍티브 해서 우리가 PELV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판 부하에는 기본적으로 MOV 소자가 접속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500V 시험 전압을 인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직류 250V 시험 전압으로 절연 저항은 0.5 메가옴 이상이 돼야 된다. 자, 그리고요. 자, 이런 특별 저압에 대한 개소가 아니라 일반 FELV는 무시해도 될 것 같아요. 펑셔널이라고 해서 기능성 특별 저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일반적인 설비에서 많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좀 무시하시고 그냥 500V 이하의 저압 선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선로에서는 500V 절연 저항계로 1.0 메가옴 이상이 측정돼야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안전이라는 거는 우리가 과하게 설정해도 문제가 없다. 해서 최소 규정에다가 어느 정도에 대한 안전율을 적용해서 절연 저항 기준을 이렇게 레벨을 높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IC 60364에 대한 국제 규정을 그대로 따라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00V 초과 계수에서는 우리가 1000V 절연 저항계로 이것 또한 역시 1메가옴 이상이 나와야 된다라고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내용을 한번 참고사항 읽어보도록 할게요. 측정 시 영향을 주거나 손상을 받을 수 있는 SPD, 서지 프로텍티브 디바이스, 서지 보호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지 보호기 또는 기타
기기 등은 측정 전에 분리시켜야 하고 부득이하게 분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험 전압을 250V 직류 전압으로 낮추어서 측정할 수 있지만 절연 저항은 1메가옴 이상이 나와야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분전반에다가 요게 바로 SPD예요. 요게요. 그래서 지금 라인을 보시게 되면은 A상, B상, C상, N상에 대해서 요렇게 A 물려주고 B 물려주고 C 물려주고 N 물려주고 이렇게 들어가져 있죠. 그래서 여기다 접지에다 바로 물려놨어요. 그래서 이 SPD는 동작 타입에 따라 종류가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전류 동작형, 두 번째 전압 동작형, 세 번째 혼합형이 있어요. 근데 뭐 우리가 본 강의 들어갈 때 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은 뭐 기사 레벨에서는 뭐 깊이 있게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종류가 전류 동작형, 전압 동작형, 그다음에 혼용형 3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앞에서 배우셨던 이 MOV 소자를 이용해 SPD를 만들게 되면 바로 전압 동작형 타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압 동작형이었다 하게 되면 이 SPD를 따게 되면은 이 상단자와 접지단자 사이에 MOV 소자가 이렇게 직렬로 연결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외부로부터 서지가 내습되게 되면은 우리가 부하로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는 SPD로 방전하는 피레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요즘에는요 분전반에다 이런 SPD를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이 SPD를 탈부착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연결했다 끊었다 하기 위해서 여기에 차단기를 연결해 주죠. 하지만 이 SPD에 대한 규정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 때는요, 뭐 초창기라고 그랬죠, 얼마 안 됐습니다. 예, 초창기 때는 차단기에 의해서 접속시킨 게 아니라 이 모선, 부스바에다가 다이렉트로 물려놨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경우에는 SPD를 분리시키기 곤란한 장소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절연저항 측정할 때 영향을 주는 이런 SPD는 개방하는 게, 분리시킨 게 맞아요. 하지만 부득이하게 분리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MOV가 동작하지 않도록 시험 전압을 250V로 낮춰 절연장을 1메가옴 이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KEC에 대한 절연저항 측정에 대한 내용을 모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기준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기존에 설계했던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전 법규를 가지고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아봤던 전기설비기술기준 제52조에 해당하는 그 기준에 의해서 측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새롭게 지어진 신축에 대해서는 여기에 있는 법규사항을 준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